이제 12.2는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앵귤러는 사실은 뭐 각 운동에 관련된 그런 뜻이고요. 모멘텀은 아까 우리가 선형 운동량 했잖아요. 운동량이죠. 각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선형 운동량은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쓰기로. 근데 그럼 각 운동량이라는 거는 뭔가 회전 운동에 대한 건데, 회전 운동을 다루려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지. 회전 중심. 회전 중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이라고 부를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회전하는 속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H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할 거고요. 벡터예요. 어떤 점, 여기서는 1.5를 기준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0이) 아니라 5예요.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되는 각 운동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질점이 원점에서 R만큼 떨어져서 선형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각 운동량으로 이렇게 서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해주기로 정의를 한 거죠.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그려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굳이 Z 방향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P가 MV라고 하는 질량 M인 P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벡터 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P의 위치는 뭐 A, B라고 될 거고요. M은 스칼라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V는 그러면은 VX, VY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M이 여기 안에 똑같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얘가 갖는 선형 운동량, 지금 L이라고 표현하는 게 MV랑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형 운동량 자체는 X방향 성분은 MVX I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점 P의 위치는 AI 더하기 BJ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운동량은 어떤 개념으로 들어올 거냐면은, 각 운동량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형 운동량 있잖아요. 선형 운동량을 성분 분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탄젠셜 노말했듯이. 다만 탄젠셜 대신에 여기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 원점이라고 하죠. 회전 중심이라고 합시다. 회전 중심에서 점 P까지의 위치 벡터가 있으면 그 위치 벡터 방향으로 그어준 거를 우리가 사실 11.5에서 뒷부분에 배우는 거긴 한데 제가 건너뛰었어요. 레디얼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를 그 벡터를 2의 R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 방향 벡터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방향 벡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아가 있는 수직인 성분을 우리가 이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를 트랜스버스라고 해요. 트랜스버스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놨을 때 여기 L이라는 각 운동량을 X, Y 성분으로 안 쪼갠다는 거예요.
얘로 안 쪼개고 이 두 개 방향 성분으로 쪼갰을 때 트랜스버스 방향 성분만 취해요. 그러니까 2세타 방향 성분만 취하는 거예요. L을 2세타 방향 성분만 취해가지고 걔랑 얘를 곱해준 값이 각 운동량의 크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설명을 상당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기 R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이루는 걸 세타라고 합시다. L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 트랜스버스 방향 성분은 뭐가 돼요?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대해서 세타만큼 각도를 갔을 때 트랜스버스 방향 성분은 요 길이니까. 그래서 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R이라고 아까 우리가 거리를 곱해줄 거예요. 거리.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졌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선형 운동량에서 그러니까 R에 대해 수직 방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 O가 있고요. 점 P가 있어요. 근데 이 P가 갖는 선형 운동량이 이 방향밖에 없어요. 똑같은 연장된 방향. 그러면 이 선형 운동량이 점 O를 기준으로 회전하는데 뭔가 관련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점 P는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R에 대해 수직인 방향 성분만 취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리는 위치 벡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 P의 위치를 따라 변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위치 벡터의 수직인 성분만 취한다면은 걔가 뭔가 점 O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L 사인 세타가 지금 이 방향 성분의 선형 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R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까운 데에서 큰 선형 운동량을 가까운 위치에서 큰 선형 운동량을 가지고 도는 거랑 멀리 떨어져서 큰 선형 운동량을 가지고 도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회전에 큰 영향을 줄까? 전체적인 시스템의 회전에 큰 영향을 줄까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멀수록 크다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R, L, 사인 세타라는 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방향에다가 얘를 해줬으니까 실제로는 회전은 이렇게 돌겠죠? 그럼 얘는 어느 방향이에요? X, Y,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게 Z 방향이고, Z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감아 쥐는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플러스 Z축으로 회전을 한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Z 방향, 그럼 J겠네요.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고, 얘를 우리가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량 성분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각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다만 이거는 2차원에서의 문제고요. 3차원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3차원 운동에서의 각 운동량은 무조건 Z방향으로 회전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좌표 회전 중심축이 다른 걸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회전 중심축을 어떻게 구하냐?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인 방향 성분만 구하면 돼요. 위치 벡터에도 수직이고 아래도 수직이고 운동에도 수직인 성분. 그렇게 구하는 계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적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을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2차원에서는 딱 이거 J가 아니라 K, 미안. Z방향이니까 K죠. 2차원 회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쓰면 되는데 3차원 회전으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R 벡터랑 V 벡터 둘 다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하는 게 그게 회전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주게 되어 있고요. 이제 외적 계산 자체는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벡터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생각하고 넘어갔죠. 복습까지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법까지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2차원에서의 각 운동량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어떤 물체가 L이라는 선형 운동량을
L이라는 선형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점 5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물체였어요. 알고 보니까 점 5에 대해 고정됐어요. 이 길이를 반지름을 R로 해가지고 회전을 하는 물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타의 시간 변화율. 이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쓰거든요. 각속도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속도가 있고 R이라는 거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서의 속도는 뭐가 돼요? 속도는 여기 위치의 시간 변화율일 거고 시간 변화율이겠죠. 그 다음에 얘를 위치의 시간 변화율인데 그 위치라는 게 사실 R 곱하기 세타로 나오거든요. 방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크기만 얘기합시다. 이제 방향은 시간 따라 바뀌니까. 그러면은 얘가 되고 아닌데? dr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아니라 여기 궤적인 s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면은 dr 세타가 되고 시간에 대한 r 변화율, 시간에 대한 세타 변화율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시간에 따른 r 변화율은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R은 일정하게, 반지름은 일정하게, 위치는 변하지만 반지름은 일정하게 해서 돌고 있는 운동이라고 본다면은 R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하잖아요. 지금 벡터 아니에요. 스칼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칼라만 얘기했을 때 얘는 0이기 때문에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R 오메가가 뭐랑 같다? V랑 같다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V가 R 오메가랑 같다라고 되니까 선형 운동량의 크기가 질량 곱하기 R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R이 있었네? 하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반지름으로 돌고 있는 물체가 갖는 각 운동량은 mR 제곱 오메가나 아니면은 책에 나온 것 같이 mR 제곱 세타 다시라고 표현을 하죠. K는요? 아니면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아까 뭐였어요? 얘가 갖는 운동량하고 여기 반지름으로 뻗어나가는 방향하고 운동량의 각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회전하는 운동이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회전 중심을 따라서 일정한 반지름 갖고 선회하는 운동이니까 얘가 갖는 순간 속도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각이랑. 그래서 사인 세타는 항상 90도, 세타가 항상 90도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지금 이 경우에서는 항상 1이고요. 그 다음에 K는 뭐 이제 붙여주면 되죠. 어차피 근데 평면상 운동은 회전축이 플러스 K일 수밖에 없잖아요. 평면상의 운동은. 평면의 수직인 벡터 밖에 회전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식 12.20이 나오고 12.19네. 12.19라는 게 나오고 근데 12.19를 자세히 보면은 책에 벡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스칼라 표시예요. 왜 스칼라 표시냐면은 어차피 회전 방향은 플러스 z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방향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칼라로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몇 분 됐죠? 조금 남았으니까 모멘트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칠판이 자리가 모자라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선형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이랑 같다라는 게 뉴턴의 이 법칙이었죠.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죠. 3차원에서. 다음에 얘는 외적이고 외적은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미분 안에 외적이 있을 때는 걔를 분해를 해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시간에 대한 R도 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맞나? R이라는 게 위치니까. 위치 벡터니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는 R 대신에 S라고 궤적을 쓰긴 했는데 지금은 3차원이니까 궤적 안 하고 그냥 변이라고 바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벡터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은 뭐예요? V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운동량 변화량은 뭐예요? F는 MA 할 때 우리가 그냥 F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뭐 얘를 MA라고 쓰시거나. 그렇게 할까? 우선 이렇게 차근차근 합시다. 그 다음에 외적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 벡터끼리 외적을 하면은요, 그 값은 0이 돼요. 그거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같은 방향 벡터끼리예요. 꼭 같은 벡터가 아니더라도 방향이 같은 애들끼리 외적을 하면 0이 돼요. 그럼 얘만 남네요. MA는 우리가 뭐라고 안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하고 위치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각 운동량을 정의를 할 때 R 크로스 프로덕트 MV라고 했었는데 뭐가 만됐어요? 선형 운동량이 힘으로만 바뀌었네요. 그냥 이런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약속을 하나 했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지금 회전 중심 5를 기준으로라고 하면 회전 중심 5를 기준으로 R만큼 떨어진대. 그럼 이제 F라는 힘이 가해질 때요. F라는 힘이 가해질 때 얘를 원점 5에서 보면은 힘 F가 가해진다고 얘가 그냥 F 따라서 MA 선형 가속도만 갖는 건 아니겠죠.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그렇게 얼마만 R만큼 떨어진 애가 F라는 힘에 의해서 뭔가 회전을 위한 그런 이 물리량의 압박을 받는 거를 우리가 힘의 모멘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전 중심 5에 대한 힘의 모멘트. 그리고 당연히 벡터기 때문에 위에 줄을 긋죠. 모멘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력학에서는 얘를 쉽게 모멘트 하는데 원래는 힘의 모멘트고, 모멘트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정력학 배울 때 한번 나오거든요. 뭐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엔 이런 거였죠.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진데 뭐 힘이 가해지고 힘이었나? 변이였나?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압력들이 가해지면은 응력들이 가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입장에서는 거리 R 곱하기 F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전체적으로 얘가 받는 어떤 힘이고 R 제곱을 하면 2차 모멘트고 거기서 나온 모멘트라는 용어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곱해준 물리량의 거리를 곱해준 거를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물리량을 하고 있어요? 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는데 단순히 곱이 아니라 벡터끼리니까 벡터끼리고 회전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외적을 해주면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힘의 모멘트고, 얘는 뭐랑 같다?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형 운동량과 각 운동량의 관계는 위치를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해준 거죠. 똑같이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모멘트와 같다. 선형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과 같다. 그런 관계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2.2A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12.2B로 넘어갈게요.